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해외 축구 12경기를 일단 가져왔어요. 12경기를 끝내고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 가볍게 코멘트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분석 자체를 엄청 디테일하게 가져오진 않았어요. 왜냐? 일단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국대를 너무 뛰고 왔고, 몸 상태가 뭐 출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디테일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신이 안 되는 선수들이 일단 또 있고, 또 이제 국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 와가지고 또 컨디션이 어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대 주는 사실 저는 분석을 디테일하게 안 합니다. 애초에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니까 아주 가볍게 준비를 하는 편인데, 오늘도 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준비해왔고, 일단은 뭐 국대 A매치 이후 역배데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A매치 이후에 각 제가 EPL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만 하잖아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잠깐 뭐 보면은, EPL 먼저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주에 있었던 그 주 A매치 이후 직후 라운드 같은 경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정배가 5개 나왔고요. 무승부가 2개, 역배가 3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 정도는 터졌다라고 보는데, 2점대 정배도 꽤 많았고, 이때 당시에는 정배도 1점 후반대 정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다 터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나 좀 영향이 있었던 걸로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네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정배가 6개, 무승부가 1개, 역배가 1개, 그리고 경기 취소가 2개 있었습니다. 뭐 생각보다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분데스 어쩔 수 없는데 좀 지어가면서 할게요. 칸이 좀 애매하네요. 지어가면서 가볍게 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약간 재미로 본 느낌. 분데스 같은 경우 정배 3개, 무승부 3개, 역배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분데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땐 좀 많이 터졌었어요. 이때 특히나 이거 1점대 정배 3개가 터졌었는데, 좀 많이 터졌던 분데스의 지난 A매치 이후의 결과고요. 세리 같은 경우에는 6정배, 2무, 2역배, 1점대 정배 1개, 한 개 터졌다. 1점대가 웬간한 건 좀 들어와줬다. 의외로 생각보다야 뭐 아예 다 터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A매치 이후일지라도. 어쨌든 레스터 대 첼시 요거 먼저 들어가 볼 텐데, 일단은 결장자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레스터 쪽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틸레만스, 뭐 포파나 버틀란드 뭐 요 정도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에 떠 있으나 제 생각에 못 나온다. 뭐 나온다가 아니라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죄송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코바시치 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루카쿠는 좀 불투명 사이즈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고, 베르너도 불투명이지만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마운트 플리식은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불투명 나올 수도 있다. 공격수들이 네,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저는 틸레만스 빠진 레스터는 가는 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레스터의 어쨌든 간에 레스터 같은 경우 최근 전술적인 변화를 좀 하고 있잖아요. 못백에서 3백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이제 원톱 바디 원톱 뭐 4-2-3-1 전형에서 바디 원톱 전형에서 최근에는 뭐 여러 앞선 최전방 자원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투톱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그냥 팀 내 엔진이에요. 미드필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얘랑 뭐 은디디 뭐 그 다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바디 밑에 뛰는 애. 메디슨 그 이 순으로 보는데, 틸레만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원 싸움에서 첼시 상대로 쉽지 않다. 첼시 주중에 챔스 있어요. 챔스 있는데 어쨌든
첼시가 속한 조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랑 첼시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 밑에 팀들의 승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다음 경기 첼시 홈이에요, 유벤투스랑.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할 거고, 오히려 레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홈 경기긴 하지만 레스터도 레기아랑 홈에서 붙는데 유로파, 레스터 같은 경우는 조가 혼돈이에요. 승점이 1점씩 거의 차이 나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첼시보다도 지금 급한 게 레스터다. 주중 경기 뭐 얘기할 거면은 레스터가 오히려 더 급합니다. 로저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난 계속해서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그냥 조별예선 계속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감독 자체의 커리어에 있어서 유럽 대항전만 가면 똥을 싸는 감독이라 분명히 자기 커리어에서 이번엔 분명히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보다도 주중에, 이 경기만큼이나 주중에 레기아와 홈 경기에서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 틸레만스 빠져있다. 저는 첼시가 어쨌든 이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있지만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할 때 이거는 첼시 승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낭도 나쁘지 않고요. 좋아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정 경기고, 뭐 루카쿠랑 베르넌 사실 뭐 필요 없고, 루카쿠 안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또 톱자원에서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베르츠가 국대 경기 동안에 득점을 했고요. 또 레스터 틸레만스, 말씀드린 틸레만스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원 쪽에서 첼시의 어떤 압박 수준이나 점유율 면에서 확실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인 게 아탈란타 대 스페치아인데, 아탈란타 승 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자 쪽 말씀드리면, 아탈란타는 부상자가 기존에 좀 많았잖아요. 좀 줄었어요. 고젠스랑 하테보 이제 양측면 이제 사이드백 같은 경우 여전히 부상이고, 이제 센터백 한 4옵션 정도 되나? 로바토 부상입니다. 5옵션인가? 데론보다도 못한가? 아무튼 간에 5옵션으로 볼 수 있는 로바토 이 정도 부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공백은 충분히 지금 아탈란타가 메꿀 수 있다. 이 두 선수도 원래는 중요 선수였지만 뭐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뭐 메을레 뭐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공백이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니콜라우라는 뭐 수비수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 브라비아 뭐 로테이션 미드필더 요 정도가 이제 제가 볼 땐 못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아탈란타의 지금 전력 상태가 중요하죠. 아탈란타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다음 주중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영보이스 원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얼마나 좀 힘을 쓰냐인데, 일단은 뭐 부상자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나쁠 게 없고요. 충분히 아탈란타가 좋은 전력으로 이 경기 임할 수 있어 보이고, 뭐 파샬리치, 프롤러, 말리노브스키, 아까 말씀드린 메올러 뭐 이런 애들이 국대 경기에 그래도 좀 뛰긴 했어요. 그럼에도 뭐 무리엘, 자파타 이런 애들 많습니다. 뛸 애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뭐 앞선 자원들이 지금 뛰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미 이런 같은 이제 콜롬비아 국대잖아요. 무리엘, 자파타는 얘가 전반 45분, 얘가 후반 45분 서로 교체하면서 나눠 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대 기관에서의 체력적인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 이 경기에 대해서 막 화력을 쏟아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디 쪽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이겨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인데, 도르트문트는 부상자가 역시 많죠. 돌문이래. 도르트문트 부상자 같은 경우 뭐 기존에 부상당했던 애들이 다 그대로 부상이에요. 우리 여기에다가 뭐 레이나 뭐 이런 애들이 부상이고, 마리우스 볼프 같은 애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이런 느낌이고, 슈투트는 몇 명만 보면 돼요. 칼라이지치, 와망기 투카,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영혼의 단짝이라고 해야 되나? 공격수들인데, 어쨌든 핵심 공격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올 시즌 슈투트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어떻게 좀 버텼지만 결국 순위가 내려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경기 어디랑 붙었었지? 아르미니 빌레펠트랑 할 때도 제가 빌레펠트 반대를 봤잖아요. 그때 빌레펠트가 원정이었음에도 슈투트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스날에서 좀 있었고, 임대인가? 아무튼 간에 마브로파노스나 뭐 주전 중앙 수비수 둘이 불투명에 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핵심 공격수 둘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중앙 수비수 둘이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얘네 둘이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3골씩. 그러니까 슈투트는 어쨌든 앞선 자원이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가 많이 빠졌다 한들 올 시즌 홈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충분히 이겨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역시나 핸디캡 접근은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슈투트의 원정에서의 어떤 득점력 빠졌기 때문에 뭐 당연해요. 슈투트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다 빠졌는데 16위 정도면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왔을 때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경기는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잡아갈 경기가 아닌가라고 보는데, 뭐 주중에 경기도 신경 써야 되고 뭐 핸디캡을 건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 요거 가면은, 호펜 같은 경우가 좀 부상자가 좀 아쉬워요. 뭐 바움가트너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빠져 있고요. 피카치치나 스코프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도 빠져 있는데, 일단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크라마리치가 불투명히 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죠.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뭐 4백을 썼다가 3백을 썼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투톱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를. 어쨌든 크라마리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고, 뭐 카더라백 이런 수비 쪽의 자원까지도 불투명. 그리고 샬케에서 왔죠. 세바스티안 루디 미드필더 자원도 불투명. 제가 볼 때는 크라마리치랑 루디는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카더라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크라마리치가 빠지는 게 제가 볼 땐 바움 같은 것도 크고 크라마리치도 커요. 반면에 라이프치도 불투명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할스텐베르크는 뭐 장기 부상자니까 빼놓고, 풀센이나 얘가 이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클로스터만이나 올반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라이프치는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얇은 팀이 아니에요. 충분히 얘네가 안 나와도 나올 선수들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호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라이프치히가 최근 그리고 기세가 올라오고 있다. 시즌 초반에 분명 불안한 경기를 했지만 점점 경기를 치를수록 새 감독의 시스템에 또 적응을 하고 있고, 스쿼드도 두꺼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이 선수 저 선수 넣어보면서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단순히 뭐 승점을 이전보다 더 많이 딴다 수준이 아니라 경기력이 많이 좀 올라오는 추세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홈 3연승 깨질 때 됐잖아요. 오늘 저는 이거 라이프치히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로 또 봅니다. 라이프치히 승. 아르미니 빌레펠트 대 볼프스인데,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 느낌이에요. 거의 풀.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크루익스 같은 수비 쪽 자원이 빠져 있고, 미드필더 자원에 슐라거 그리고 수비 쪽 이제 보로나우 이런 애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얘네 둘은 못 나올 것 같아요. 보로나우 정도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반본말 감독에서 코펠트 감독으로 볼프스가 바뀐 이후에 2경기 연속 무실점에 3연승이죠. 리그 2번 레버쿠젠 잡았고, 한번 아우크스 잡았고, 그리고 챔스에서 그 어디야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또 잡아냈죠. 그러면서 감독 교체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지금 볼프스부르크고,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수비력이에요. 원래 볼프스가 좀 실리적으로 수비 쪽에 신경을 쓰면서 했으나 초반에 반짝하고 좀 살짝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새 감독으로 교체되고 확실히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고, 요거는 저는 확실히 볼프스가 이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볼프스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 경기 잘츠부르크전을 이기면서 이 조가 혼돈의 조가 됐어요. 이제 잘츠부르크나 뭐 이런 팀들이 어느 팀이 올라갈지 마지막 경기까지 좀 봐야 될 만큼 상당히 혼돈의 조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볼프스가 최대한 수비 장점이 수비를 살리면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쨌든 2경기 무실점이고, 상대는 아르미니 빌레펠트고, 볼프스가 원정 경기기도 한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아예 막 달려들면서 학살하는 느낌보다는 한 골을 먼저 넣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볼프스의 전력상 훨씬 높겠죠. 한 골을 넣으면은 지키는 방향으로 가다가 추가골을 넣고 2대0 끝내거나 아니면 1대0 그냥 끝내거나 그런 식의 경기를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2.5 기준 언더를 봤습니다.
굳이 보면은 볼프스 승인데 저는 언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근데 볼프스 승적도 보긴 봅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반등의 흐름을 탔다.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튼. 스티븐 제라드가 이제 에스턴 빌라 감독으로 부임을 했죠. 또 사실 타이밍도 괜찮은 게 어쨌든 그 부임 이후에 국대 기간 동안에 좀 이제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팀을 좀 재정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었고 잉스가 오늘 경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불투명 느낌이긴 한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이제 뭐 수비 쪽에 콘사까지도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합니다. 추가로 이제 곧 있으면은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돌아올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는 불투명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력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가운데 A매치 기간에 시간도 있었고 제라드 감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어쨌든 기간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 주전 키퍼가 이제 출전 정지로 결장을 하고요. 뭐 에녹 은베프 뭐 이런 애들 뭐 데니 웰백이나 뭐 덴번이 불투명 이렇게는 빠지고요. 덴번 같은 경우 불투명인데 덴번은 뭐 안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웰백은 사실 저는 얘가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브라이튼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중앙에서의 압박이나 공격과 수비 시에 뭐 4백, 3백 전환 자체는 깔끔하고 좋은데 확실히 앞선에서의 문제가 있다 브라이튼은.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결국 무페이 썼다가 뭐 트로사트 뭐 이런 애들 또 최전방에 세웠다가 무페이를 그냥 벤치에 앉히고 여러 가지를 막 실험하고 있어요 감독도.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이나 수비진에서의 불안감 3백에서 불안감을 느꼈고 상대의 이제 롱볼 한 번에 넘어오는 공격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꼈고 4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찾았는데 그때보다는 근데 공격에서는 이것도 딱히 잘 모르겠고요. 큰 효과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무페이를 썼을 때도 무페이가 너무 이지한 찬스들을 많이 놓쳤었다. 그러니까 결국 득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원정 3무 특이상황이 무잖아요. 지금 4승 5무 2패입니다. 잘 지질 않는데 이겨야 될 경기에서 잘 못 이기고 있다.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보고요. 굳이 고배당으로 좀 간다고 치면 뭐 햄무 쪽도 저는 나쁘진 않아 보이고 2.5점 언더 쪽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0대0 내지 1대0 경기의 가능성이 그래도 굳이 승부패를 따졌을 때는 가장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에스턴 빌라가 그래도 좀 제라드 감독이 준비를 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쳤고 지금 연패가 너무 길기 때문에 막 부임한 것도 아니고 준비 기간도 있었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복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잉스 같은 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나와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뭐 와킨스나 앞쪽에 뭐 베일리나 뭐 충분히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경기다. 여기서 또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금 6연패인데 부임하고 충분히 기간도 있었고 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다. 이긴다고 해도 상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아닐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경기 벌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벌리는 뭐 몇몇 선수들의 불투명이 떠 있는데 거의 풀 느낌이에요. 풀 느낌이고 크펠 같은 경우 이제 메가도 좀 미드필더 쪽에 이제 빠지고 뭐 에제나 뭐 조아킴 앤더슨 뭐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 원정에서의 기복은 분명히 있어요. 시즌 2패밖에 없긴 하지만 패배 모두가 원정 경기에서 졌던 경기고 홈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일정이 너무 빡셌어요. 일정이 빡센데 이 정도 했다? 진짜 잘한 겁니다. 강팀들 다 만났어. 다 첼시, 리버풀, 아스날 뭐 이런 팀들 그냥 다 만났음. 메뉴 빼고 제가 알기로 다 만났던 것 같은데 레스터도 만났었나? 아무튼간에 거의 강팀들을 많이 만났었고 번리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를 잡으면서 반등을 했지만 저는 그 경기 애초에 벌리 사이드로 봤어요. 벌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프란크푸르트가 부상자도 많고 안 좋은 흐름이었고 질만한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리가 뭐 잡았던 거지. 벌리가 저는 그 경기 잡았다고 앞으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기에는 쉽지 않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길 거라고 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승 쪽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 쪽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좀 원정 경기이고 뭐 하다 보니까 햄무 쪽을 보긴 하는데 그냥 승만 볼게요. 저는 의외로 마이너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가지고 일단은 승 쪽만 보는데 뭐 사실 무승부가 나도 크게 이상하진 않다.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이거는 당연히 웨스트햄 쪽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해외 축구 영상 그래도 올린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실 분들 많은데 저는 울버햄튼이 지금 이 순위는 진짜 뽀록이라고 생각해요. 이 팀의 경기를 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진짜 개뽀록이다. 얘네는 제가 볼 땐 이 정도 순위여도 이 정도 순위가 맞는 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만큼 울버햄튼을 높게 안 치는데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하나예요. 안토니오가 자메이카 국대에서 좀 갈려왔어요. 웨스트햄이 혹시 핵심 공격수죠. 자메이카 국대에서 갈리고 왔다는 말이 이제 많이 뛰고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울버 쪽에 이제 히메네즈 얘도 많이 뛰고 왔어요. 국대 가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웨스트햄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데 울버햄 근데 이게 제가 모든 경기를 분석하면서 불안한 그게 뭐냐면은 2주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주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팀들이 분명히 각자 팀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어떤 그래도 국대 차주는 되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주 전에 있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울버햄튼은 전반과 후반에 대한 기복이 너무 심한 팀이에요. 수비를 할 때도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요. 뭐 운 좋게 득점을 하고 뽀록골들이 좀 많이 나고 있긴 한데 웨스트햄 상대로는 전력적으로 좀 쉽지 않다. 뭐 데클란 라이스나 뭐 포르날스 이런 선수들이 국대 가서 그렇게 많이 뛰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블라시치나 야로몰렌코 같은 선수들도 그래도 복귀를 하니까 블라시 같은 경우 우리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웨스트햄 승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비슷한 배당이잖아요. 어디 갔어? 크리스탈 팰리스나 웨스트햄. 저는 웨스트햄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근데 둘 다 이겨줄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아홉 번째 경기까지 왔는데 라치오 대 유벤투스 경기를 말씀드리면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임모빌레가 못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마로시크 같은 뭐 미드필더 자원, 핵심 미드필더 자원이 못 나오는데 유벤투스도 뭐 데실리오, 뭐 베르나르데스키, 키엘리니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정과 이제 국대 관련이 좀 중요하겠죠. 유벤투스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고 라치오 같은 경우 홈에서 올 수 있는 좋은 모습, 강팀과의 대결에서 잘 지지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유벤투스는 국대에서 선수들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키에사, 라비오 같은 선수들이 국대에서 거의 풀타임 핵심이죠. 유벤투스에. 라비오 같은 경우 뭐 코로나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선수들이 국대에서 좀 갈렸고 산드로나 뭐 다닐로, 보누치 같은 수비 쪽 좋은 자원들도 국대에서 너무 많이 뛰었다. 반면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국대를 다녀온 애들이 없어요. 그 누구야? 미드필더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세르비아 미드필더인데. 밀린코비치 사비치 얘 말고는 딱히 뭐 국대에서 엄청 갈리고 온 애가 물론 양쪽 풀백 자원들은 좀 그래도 갈리긴 했는데 확실히 앞선 자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라치오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올 시즌 강팀과의 경기에서 충분히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벤투스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물론 2주가 흘러가지고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이전까지 결과로만 봤을 때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라치오 프랜스는 봅니다.
물론 주중 경기까지 감안하면은 유벤투스 쪽이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유벤투스는 이미 거의 진출 확정이고 첼시 원정 가서 수비만 하다 오면 되는 상황이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빡세게 좀 다음 라운드 가려면은 조별리에서는 좀 빡시게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지만, 어쨌든 두 팀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라치오 프렘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리버풀 대 아스날. 아이고. 리버풀 대 아스날. 요거 같은 경우, 리버풀 같은 경우는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뭐 조던 핸더슨이나 로버트슨, 마네 이런 수들이 국대에서 좀 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태고요. 파비우까지. 그리고 피루미누나, 밀러, 케이타, 뭐 존스, 조고메즈 이런 선수들이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루미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요 선수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루미누도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요 선수들이 어쨌든 불투명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부상자인 뭐 그라니트 자카나 뭐 전력 외 콜라시나츠, 뭐 발로건 전력 외잖아요. 이런 선수들 제외하고는 뭐 토마스 파티나 오바메야 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 정도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이 출전 여부가 중요하긴 해요.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선수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리버풀 챔스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주중에.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 이미 거의 진출이 확정적이고, 특히나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리그에서 지금 삐끗하고 있어요. 이전에 리버풀의 상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고 너무 압박을 이렇게 뒤에 두 명만 세워놓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도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다. 아스널 같은 경우 최근 8경기 무패고요. 리버풀 홈에서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오히려 클럽 감독이 제가 볼 때는 리그 쪽에 신경을 쓸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아스날이 분명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아스날 몇 년이야? 15년 팬이거든요. 아스날 15년 팬인데, 저는 아스날이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날 경기는 사실 잘 안 틀리긴 해요. 제가 진짜 막 역배 나거나 할 때도 크리스탈 팰리스 정도 저는 뭐 아스날 승 없다고 봤었고, 웬만하면 잘 안 틀리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스날에 지금 어쨌든 오바메양이나 뭐 라카제트 이런 애들 나온, 사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이쪽에 뭐 스미스 로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뛰긴 하는데, 로콘가 뭐 파티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나마 스미스 로우나 뭐 사카가 압박에 대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콘가 같은 경우 압박에 강한 타입이 아니고, 오바메양 압박 당하면 그냥 볼 상대한테 주고요. 라카제트 그나마 좀 버티긴 하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의외로 좀 리버풀이 가둬놓고 패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다. 리버풀 승 보고요. 리버풀 마인승 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핸더슨, 로버트슨, 뭐 마네, 파비우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다는 점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출전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리버풀이 의외로 확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AT 마드리드 오사수나 경기를 보면은, AT 같은 경우 이제 트리피어, 키어런 트리피어가 이제 못 나오고요. 오사수나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에르난데스 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가 똥배 배당 값을 저는 이 정도 똥배 값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즈만, 수아레즈, 주앙펠리스 국대 다 뛰고 왔어요. 주앙펠리스가 물론 이제 교체 쪽으로 많이 뛰고 했긴 했지만, 그리즈만이랑 수아레즈는 국대에서 그래도 나름 갈리고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거 오사수나가 최근에 그래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원정에서 4승 1무 1패예요. 지금 원정 경기력이 너무 수비가 좋다. 수비가 진짜 좋아요. 근데 보면은 경기 보면 끈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좀 이런 선수들이, 특히나 수아레즈는 나이도 많고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문제를 느낀다면은 AT 마드리드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고전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물론 저는 반코트 게임이라고 봐요. 거의 AT가 좀 많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할 것 같은데 쉽게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언더 쪽을 봤고요. 그래도 저는 AT 마드리드가 이겨준다고 봅니다. 오사수나는 사실 원정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만한 팀은 아니에요. 끈끈하긴 하거든요. 근데 4승 1무 1패는 좀 하는 거 대비 그래도 성적이 너무 좋다. 결국 성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어쨌든 무승부에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배제할 수 없어요. 배당 대비 메리트는 AT 승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도 언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몇몇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레버쿠젠인데 보험 이거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거 보험 프렘 봅니다. 프렘 보고요. 2.5점 언더까지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쉬크가 없는 상황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이 경기는 그리고 아랑기즈나 바움가트린거나 벨라라비는 물론 출전할 수도 있겠지만 부상자도 분명히 있는 레버쿠젠이고 비르츠도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어요. 핵심 미드필더인 비르츠도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보험이 어쨌든 간에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미넨한테 한번 뚜까 맞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수비 평균 지표를 보면은 실점이 아예 적은 팀은 아닌데 특히 원정에서 홈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지만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사이즈는 아닌데 전체적인 모든 경기를 봤을 때는 수비가 괜찮은 팀이다. 반면 레버쿠젠은 지금 시크가 불투명이에요. 불투명. 알라리오도 불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고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1.2 대비 배당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노리치 대 사우스햄튼. 저는 이것도 좀 위험해 보여요. 이거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사우스햄튼 쪽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우스햄튼이 일단 부상자들이 거의 다 돌아왔고 스테펜스 같은 수비 쪽에 부상자 있지만 워드 프라우스도 잔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 전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노리치 쪽에 켄트웰이나 짐머만 캬박 이런 선수들이 지금 못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노리치가 의외로 좀 국대를 여러 선수들이 푸키도 이제 핀란드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온 상황에서 딱 봤을 때는 이거 사우스햄튼 개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노리치의 경기력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브렌트포트였나? 그때도 저는 노리치 쪽을 봤었고 오늘도 요거는 제가 볼 때 사우스햄튼이 의외로 좀 많이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올 시즌 브라이튼이랑 마찬가지예요. 중원에서 압박이나 이런 건 좋거든요. 공격 작업 괜찮아요. 근데 골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또 이번 경기 역시도 골이 안 나온다면은 의외로 좀 고전할 수 있어 보인다 라고 봐서 저는 노리치 프렌 쪽을 일단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비야 할까요? 세비야 한번 보죠. 세비야 대 알라베스인데 일단은 세비야는 엔네시리 헤수스 나바스 못 나와요. 핵심 공격수 다들 아시겠지만 못 나오고 알라베스 나바로 같은 수비수들이 못 나오는데 이 경기는 의외로 저는 세비야가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세비야 승이랑 2.5 기준으로 언더 보는데 세비야 올 시즌 홈 언더는 거의 신앙급이고 승 같은 경우도 사실 세비야 선수들이 의외로 크게 많이 국대를 안 다녀왔어요. 국대를 갔어도 출전을 크게 많이 안 했고 아쿠냐 같은 애들이 많이 뛰고 왔는데 대체자가 있습니다. 몬티엘 이런 애들 나오면 되고 쿤테도 많이 뛰었지만 중앙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좀 체력적인 문제가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세비야가 어쨌든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비야 경기가 없네요. 어쨌든 세비야 승 언더 이렇게 볼게요. 햄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기를 말씀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쓱 보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경기를 말씀드리면은 뉴캐슬 브랜트포트 요거는 저는 안 건들겠습니다. 브랜트포트 쪽에 부상자가 많은데 결국 앞선에 뭐 이반 토니 같은 뭐 핵심 자원들은 그래도 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뉴캐슬 쪽에서도 분명 뭐 국대 알미론 같은 애들이 국대 가서 갈리고 왔고 그래도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거 2.16 정배를 물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브랜트포드 프렌복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맨유와 포드는 저는 지금 맨유 1.35는 가치가 아예 없다. 차라리 세비앙승 찍거나 아니면 그냥 어차피 똥배 찍는 건데 그냥 다른 거 홈 똥배를 찍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홈 똥배를 찍는 게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맨유 원정 와포드 같은 경우가 최근 경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난 경기도 뭐 아스날한테 가장 최근에 아스날이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저 아스날한테 홈에서 원정에서 1대0으로 졌었는데 이때도 와포드 엄청 잘했어요.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뭐 무승부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맨유 국대에서 많이 뛰고 왔거든요. 선수들 자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 뭐 포르투갈 가서 많이 뛰고 왔고 기타 다른 선수들도 뭐 남미에서나 뭐 유럽에서나 많이 뛰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1.35 이거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고 보고 저는 와포드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거는 일단은 저는 승 보긴 하는데 이게 더비전이어가지고 더비전인데 감독 데뷔전이고 해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고 봤어요. 마찬가지로 1.25잖아요. 다른 거 찍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다른 똥배들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아탈란타 같은 똥배들이 바르샤보다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고요. 피오렌티나 AC 밀란 요건 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패스를 했고 끝인가요?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가볍게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원래 해외 축구는 좀 디테일하게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인데 A매치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분석을 빡세게 하나 조금 느슨하게 하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고 위험해 보이는 거는 빡세게 분석 하나 적당히 분석 하나 위험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주 동안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각 팀들에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좀 경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팀적으로 좀 변화를 시도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분석할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뭐 마지막 그래도 제가 굳이 뭐 꼽아드린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승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도르트문트 승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라이프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라이프치 좋아 보이고요. 첼시 나쁘지 않아 보이고 볼프스 언더도 괜찮고 이 경기는 제가 볼 땐 고배당 쪽으로 이제 뭐 찍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도 고배당 쪽 아니면 뭐 부주력 이것도 부주력 라치오 프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리버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리버풀은 좋아 보입니다. 저는 리버풀 좋아 보이고 AT는 뭐 말씀드렸죠. 말씀드려보면 그게 다예요. 언더 쪽을 보긴 하지만 어쨌든 AT가 최근에 오바흐름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다. 저는 AT 경기는 안 건들 것 같습니다. 건들 것 같고 레버쿠젠 이거 보험 프렌 뭐 언더 고배당으로 찍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글라드바우 그로이터는 저는 글라드바우 애들이 좀 많이 뛰고 오고 해가지고 너무 똥배여서 뺀 거예요. 글라드바우 저 봅니다. 이것도 노리치 프렌은 뭐 주력감은 당연히 아니고 굳이 찍으면 뭐 고배당 찍거나 하는 건데 저는 뭐 고배당 정도는 넣을만해 보입니다. 넣을만해 보이고
아까 세비야 경기 있었죠. 세비야 승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딱 요 정도 느낌이고요. 저는 박스 수를 좀 여러 개 해서 갈 것 같아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대충 잡아가지고 뭐 고배당, 그러니까 아까 뭐 고배당 뭐 괜찮아 보인다고 뭐 말씀드린 몇 경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몇 개 이렇게 또 조합해가지고 박스 수를 좀 최대한 늘려가지고 금액을 줄이고 금액을 이제 나누고 박스 수를 늘려가지고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무조건 조심스럽게 가는 게 맞아요. 2주 동안 그 휴식 후에 이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았던 팀들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좀 안 좋았던 팀들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분석을 디테일하게 가지 않고요. 오늘 이번에 뛰는 거 보고 뭐 바뀐 부분이 각 팀들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다음 분석 때부터 이제 잘 참고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NBA도 제가 뭐 조합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건강검진을 이제 있어가지고 GTD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로드를 못 해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조합을 원래 잘 안 드리는데 드린 겁니다. 고배당 조합을 드렸는데 아쉽게 0.5로 피닉스 마인 하나 부러져가지고 13.8배였나 날라갔고, 주력 조합은 제가 좀 늦게 드렸죠. 요키치 결장 뜬 거 보고 아 이거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저도 건강검진 받는 와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팅하고 막 그랬는데 뭐 피닉스 일반승이랑 시카고 마인 잘 들어와줬고, 뭐 내일도 NBA 있으니까 이 영상 올라오고 조금 후에 아마 NBA의 영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드립니다.